마시면 이렇게 빨리 마시는 거 드세요. 아, 참, 내가 미게 되네. 아줌마가 지난번에 오징어 볶음 잘하는데 그거 좀 주면 안 돼요? 어서오세요. 네, 따끈한 국물 좀 주세요. 일로 들어오세요. 얼마예요? 1,500원이에요. 이게? 잘 식었잖아요. 무슨 맛이야? 저녁 어떻게 했어? 아줌마 차려놓을 것 같은데 일찍 나왔어? 피자 사다 놨어. 지금 데펴줄까? 이따라도 배고프면 얘기해. 굿모닝. 어서 오세요. 부장님 호출입니다. 저를요? 출근하시는 대로 부장님실로 출두하시라고. 무슨 일이죠? 부장님 컨디션으로 봐선 나쁜 일 같진 않던데요. 네. 아, 정준 씨. 저를 찾으셨다고요, 부장님? 잘 돼갑니까? 네. 아직 마무리 단계지만은 내일이나 모레쯤엔 초안에 잡히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요즘 그 사내에서 정희수 씨 관에 그 이상한 루머가 퍼지고 있던데 본인도 알고 있어요? 무슨... 우리 라이벌 선 유성에서 정희수 씨한테 그 스카우트 전술을 펴고 있다는 내용인데. 아니에요, 부장님. 그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정말입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까? 저도 그런 소문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알고 싶은데요, 부장님. 자,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데요, 부장님? 지난번 정희수 씨 그 캔 패키지 성공으로 이유식 판매량이 2배로 껑충 뛰었다는 시장조사 결과 보고를 받으시고 이 사장님께서 직접 내리신 겁니다. 특별 보너스
그리고 그 누모에 대해서는 본인의 얘기를 전적으로 믿을 테니까 앞으로 더욱 좀 분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정희숙 씨가 미림 상품을 이끌고 나갈 우리 디자인실의 기둥이라는 점만 명심하시고요. 네, 부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서 어쩌죠. 열쇠를 깜빡했지 뭐예요. 아이고, 아침 식사도 안 하셨네. 저 식사부터 차릴까요? 부장님, 손님이 와 계시는데요. 아니 웬일이야? 언제 왔어? 20분쯤 됐어. 현장? 아 근데 웬 바람이야? 전화도 없이. 점심 먹자고.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나 배고파. 먹으면서 얘기해. 그만 드시게요. 물 드세요. 맛있는 걸로 시켜. 오늘은 내가 살게. 오늘이 며칠인데 어금날 멀었잖아. 나 오늘 보너스 받았어. 보너스? 지난번 패키지 디자인 또 성공했대. 우리 회사 이웃이 판매량이 그전보다 2배로 뛰었대. 그래서 오늘 출근하자마자 부장실에 빌려가서 특별 보너스 받았어. 갑자기 기 죽는데. 아니 그래 무슨 일이란 그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입에서 제일 비싼 걸로 시켜도 돼. 그럼 차장님도 불러낼 걸 그랬잖아. 차장님 요즘 어때? 아직도 소홀해요? 차장 낚시. 사실 나 오늘 부탁이 있어서 왔어. 나한테? 뭔데? 얘기해. 오늘 받은 보너스로 찬엽 씨 그림을 한 점 사고 싶어. 이나 씨가 내 대신 화랑이 좀 가달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뭐 먹을래 이낙 씨?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꼭? 나중에라도 찬엽이가 알게 되면은 지금으로선 그 방법밖에 없어. 내가 그 사람 도울 수 있는 길은. 목소리를 들어본 지도 오래야. 실어증 환자 같아 요즘은. 얘기를 안 해? 전화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필요한 말조차도 아껴. 물론 아무 도움이 못 될 수도 있겠지만 화랑에 내놓은 자기 그림이 누군가의 손에 팔렸다는 사실이 적게나마 계속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한테 자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지나친 기대라면은 최소한 내가 번 돈이 아닌 자기 그림 판 돈으로 캠퍼스나 물감을 살 수 있는 자존심만이라도 그 사람한테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주는 거지? 네 부탁을 내가 어떻게 거절해? 나더러 죽으라고 해봐. 그럼 진짜 죽진 못해도 죽는 신용까지는 해줄게. 오늘 당장 시작해? 여보세요? 예, 맞는데요. 네, 계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 왔는데요. 여보세요? 바꿔주세요. 아, 예. 저 잠깐만 기다리세요. 끊지 말고요. 저 화랑이라고 그러는데요. 전화 바꿨습니다. 여보세요? 정희수 씨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나야. 인학 씨, 어디야 지금? 사무실이야. 지금 막 화랑에서 도착하는 길이야. 가져왔지 그럼. 지금 찬엽이한테도 연락이 왔을 거야. 그래, 수고했어. 그리고 고마워. 글쎄다. 네 말대로 하긴 했는데 잘할 일인지 모르겠다.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아무튼 고마워. 내가 다시 연락할게. 네, 건축사무소입니다. 어디신데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소장님, 전화 받아보세요. 어디야? 박찬엽 씨라는 분인데요. 여보세요? 찬엽이니? 어디야? 아이고 오늘 일찍 들어오시네요. 아니, 다시 해야 되죠?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가려던 참이었어요. 아유 이리 주세요. 주인 양반은 나가셨어요. 아유, 저 이만 집 가보겠어요. 저 아주머니, 예. 이거 참여하세요. 아유 웬걸요. 수고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작품은 잘 돼가니? 왜? 잘 안 돼? 술이나 마셔. 술값은 내가 낼 테니까. 나 오늘 돈 있어. 보증원이 두둑해. 2차, 3차 내가 다 살게. 넌 마시기만 해. 어떻게 생긴 돈인지 안 궁금해? 그래, 주택복권에도 당첨됐니? 아니, 그보다 더 기막힌 요행수야. 희한해. 내 그림에도 상품 가치가 있다니. 넌 작품 팔렸구나? 그래. 화랑에서도 골동품 취급받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건데 오늘 비로소 임자를 만났대. 그러니 내가 자충현을 안 버릴 수가 있어? 그러다 너 상업작가로 명함 내미는 거 아니야? 그것도 괜찮지. 그림 장사. 지금부터 마음 잡고 나도 그 길로 나서 볼까? 너 손님 끌 자신 있어? 까짓 거 나만 하는 거 나라고 못해? 가서라. 지나가는 강아지 웃겨. 그렇지? 아무래도 내 실력으로는 믿지는 장사겠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술이나 마시자. 희수 한 번 안 묻냐? 뭘 왜 묻니? 너 모르게 밖에서 살짝 꿈 데이트가 얼마나 많은데. 네 와이프 그 분야에서 꽤 자리 잡아 알아보더라. 작년 디자인 공모전 이후에 이 광고 회사에서도 스카우트하려고 눈독 들이나 봐. 지금도 내놓는 디자인마다 반응들이 좋은 거야. 장사는 둘 중에 하나로 족하지. 나가자. 2차 살게. 야, 다 왔어. 일어나. 야야야야야, 다 왔어. 자, 일어나. 야, 자, 나와. 야, 4차까지니까. 이거 우리 집 아니야? 야, 너 호수 제대로 찾겠지? 어? 야, 야, 나 간다. 어? 야, 한 잔. 야, 한 잔만 더 하지니까.
야, 인마 이런 법이 어딨어? 희수 기다려 임마. 자 들어가. 자 또 보자. 어? 야, 한 잔. 야! 찬엽 씨? 어머 찬엽 씨. 그대로 있어. 어디서 이렇게 맛있어? 나하고 살기 힘들지. 내 비위 맞추고 살기. 찬엽 씨. 이렇게 절망적인 기분. 그림 시작하고 처음이야. 캔버스를 마주 대하고 있으면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 아니, 점점 더 깊이 늪으로 빠지는 것 같아. 헤어나오려고 바둥거리면 바둥거릴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거야. 그래서 붓을 잡을 수가 없어. 내가 채워야 하는 캔버스의 여백이 우주 공간보다 더 크게 입을 벌리고 내 목을 조이는 것 같아. 이런 기분 아니 너? 왜 몰라? 창작하는 사람들 누구나 때때로 그런 위기의식 느껴. 찬엽 씨. 희수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희수 네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의지가 돼. 그래서 이런 절망까지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위안해 줄 사람이 곁에 있어서. 찬엽 씨. 약속해. 언제까지고 내 곁에 있겠다고. 어서. 바보 같아 찬엽 씨.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한테 그런 약속이 왜 필요해? 오늘 이상해 찬엽 씨.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 찬엽 씨. 찬엽 씨가 옆에 있어줘서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좀 바로 나야. 그래. 고마워. 네, 디자인실입니다. 지금 안 계시는데요. 아니에요. 부장실에 잠깐 가셨어요. 어디시죠? 시판이 언젠데요, 부장님? 네, 오는 9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2달도 못 남은 셈이네요? 아니 정희수 씨 순발력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번 신제품 그 캘렉터 개발에 성공만 하면은 정희수 씨한테 아주 좋은 선물이 돌아갈 거예요.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카페로 내려가 보세요. 안 그래도 전화했었어. 그랬어? 앉아. 여사모니 현장으로 바로 출근했다 그러던데 거기서 오는 길이야? 근데 네 얼굴 밝아 보인다. 그렇게 보여? 참. 이낙 씨 점심 아직 안 했지? 넌 나도야. 잘 됐네. 여기 음식도 괜찮아. 골라. 그동안 왜 그렇게 뜸하셨어요? 어디 스케치 여행이라도 다녀오셨어요? 아니에요. 저 전화 좀 잠깐. 예, 쓰세요. 네, 저 정희수 씨 좀 부탁합니다. 손님이 오셔서 잠깐 지하 카페에 내려가셨는데요. 어디시라고 전해드릴까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마죠? 예, 24,000원인데요. 예. 작품이 팔렸다는 얘기는 해? 아니, 그런 얘기는 없었어. 하지만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요즘 들어서 그런 식으로 자기 감정 나한테 표현한 적이 없었거든. 우리 집 앞까지 받아줬다면서 들어오지 않고 왜? 너무 늦어서. 이낙 씨, 나 새 상품 캐릭터 개발에만 성공하면은 어쩌면 승진할지도 몰라. 승진하게 되면은 보너스까지 합해서 지금 월급에 거의 배가 되는 셈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성물스럽지, 이낙 씨. 하지만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내 능력을 인정받는 거랑 같으니까 솔직히 기분 좋아. 자꾸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욕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재밌어. 그래. 그런 네 모습 참 보기 좋아. 그런 네 기분 때문에 찬엽이한테 네가 더 그렇게 너그러울 수 있는지도 몰라. 그거는 맞는 얘기일 거야.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찬엽 씨가 내게 다가 아닌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작품 어떡할래? 아직 사무실에 있는데. 이낙 씨한테 선물할게. 뭐?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 미리 얘기하면 실패할까 봐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 미쳤어? 당분간 찬엽 씨 눈에만 띄지 않게 잘해줘.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이번 우리 공모 찬엽 씨한테 웃으면서 얘기할래 곧 올 거야. 먹어. 얘기하느라고 접시가 그대로야. 네. 어떻게 오셨어요? 저 이낙이 없습니까? 소장님 찾아오셨어요? 예, 친구인데요. 지금 안 계시는데요. 아, 그래요? 곧 안 들어옵니까? 금방 들어오신다고 연락은 받았어요. 좀 기다려도 되죠? 네, 그렇게 하세요.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예, 그러죠. 오시죠. 이쪽으로 앉으셔서 기다리세요. 예, 고맙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저 상관 말고 그냥 일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세요, 선생님. 전화 온대. 책상에 메모해뒀고요. 그리고 친구분이 와 계세요. 친구 누구? 안에 계세요. 아, 여기 웬일이야? 언제 와? 찬영아, 너 날 이렇게 무시해도 돼? 여보세요? 이낙 씨, 이 시간에 웬일이야? 찬엽이 아직 안 들어왔지? 찬엽 씨는 왜? 찬엽 씨한테 할 얘기 있어? 놀라지 마. 찬엽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그림 가져왔어. 무슨 소리야, 이낙 씨? 그림이라니? 그 그림? 저 누구 왔나 본데. 저 전화 끊고 문 열어. 그리고 내가 찬엽이한테 사실대로 얘기했다. 찬엽 씨. 찬엽 씨! 찬엽 씨!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 찬엽 씨! 찬엽 씨,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찬엽 씨, 문 좀 열어줘! 찬엽 씨! 찬엽 씨! 찬엽 씨! 찬엽 씨!
수야. 전화를 안 받아서 무슨 일이 났구나 해서 달려왔어. 근처 포장마차 찾아봤어? 없어. 아무데도. 미안하다. 자기가 뭘. 내 탓이잖아. 내가 제대로 간수를 못해서. 내가 한 짓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찬업이를 2번 속이는 것 같아서 사실대로 얘기했어. 그게 찬엽이 자존심을 덜 다치게 할 것도 같고. 잘했어. 이낙 씨가 말 안 했어도 내가 한 짓이란 건 눈치챘을 사람이야. 그만 들어가. 벌써 1시 넘었어. 들어가서 기다려. 당장은 무시당한 기분에서 그러겠지만 희순 네 말대로 언젠간 네 마음이 이해할 날 올 거야. 그리고 찬엽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 비는데 장사 없대더라. 일어나 그만. 차 어딨어? 저쪽에 들어가. 이낙 씨 가는 거 보고. 먼저 들어가. 어서. 알았어. 조심해 가. 찬엽이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안 들어오면 그냥 자. 너무 걱정 말고. 잘 가.
씨, 찬엽 씨 안에 있어요? 누구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서재에 계시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닙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러시겠어요? 메모 같은 것도 안 남겼어. 그렇다고 그렇게 넋받들이고 앉아 있으면 어떡해? 출근도 안 하고. 희수야. 너무 걱정 마. 아무 일 없이 꼭 돌아올 거야. 이런 일 한두 번 겪네. 워낙 바람 같은 애잖아. 인혁 씨, 다시 결혼 같은 거 하지 마. 혼자 살아. 그래서 함께 사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해먹지 말고. 나도 유교험자야. 모르니? 하지만 고통받고 애먹고 그것도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야. 같이 살면서 남보다 못한 무관심으로 사라질 땐 상대에 대해 고통받고 애먹고 그것조차 없었어. 회사로 들어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뭐 좀 먹어. 계속 빈속이잖아. 입맛 뚝국에 냉면 사줄까? 희수야. 언니, 어머, 아가씨, 어서 오세요. 한가하네요. 늘 그렇죠 뭐. 그런데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근처에 볼일 있어서 왔다 들렸어요. 엄마 잘 계시죠? 네. 그렇잖아도 아가씨한테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머님이 통 꼼짝을 못 하시네요. 앉으세요. 오빠한테서는 편지 자주 오고요. 아이, 편지는요. 전화가 고작이죠. 공부하느라 시간 아끼느라 그렇겠죠. 참, 이번 학기만 끝내고 한번 다니러 온대요. 그래요? 엄마 좋아하시겠네. 네, 어머님 그 소식 듣고 벌써부터 들떠하세요. 고모부는 잘 계시죠? 네. 어머님이 같은 서울에 살면서도 얼굴 잊어버리겠다고 하시던데요. 여전히 화실에만 박혀 계세요?
아유, 내 정신 좀 봐. 더우시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 언니 됐어요. 뭐 시원한 거 한 잔 드세요. 시키면 금방 와요. 안 더워요. 아가씨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아프긴요. 그러고 보니까 얼굴색이 안 좋은데요. 아주머니, 여기 네. 맨드라미 좀 어서 주시죠. 오세요. 이거 얼마입니까? 몇 판이나 쓰시게요? 네, 디자인실입니다. 정희수 씨 지금 안 계시는데요? 글쎄요. 외출은 아니고 잠깐 자리 비우신 것 같은데요. 산에 계실 거예요. 메모해 드릴까요? 전화 왔었어요. 건축사무소라고 하던데요. 나야. 아직 소식 없니? 없어. 그럼 퇴근하고 만나. 내 저녁 사줄게. 아니, 그냥 집으로 들어갈래. 피곤해. 다음에 사줘. 그래, 수고해. 잘 돼갑니까 정희수 씨? 네? 네, 부장님. 찬엽 씨. 무슨이야? 엄마, 회사로 지금 막 전화를 넣을까 하는데 왔구나. 언제 왔어요? 내가 막 오는데 파출부 아줌마 퇴근했으니까 5시쯤 지났나 보다. 근데 갑자기 웬일이세요, 엄마? 어디 보자. 에이구, 올케 언니 말대로 얼굴이 정말 반쪽이로구나.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냄새예요? 네 올케 언니가 너 얼굴 안 됐다 그래서 보약 한 제 지어와서 지금 때리는 중이다. 엄마, 뭐하게요? 뭐하게나 마나. 젊은 애 얼굴이 왜 이러냐. 사흘거리 죽 한 그릇도 못 얻어먹어내 모양. 얘 하는 대로 말해.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아프기는요. 더위 타느라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 엄마 전화 아직 안 주셨죠? 그래. 잠깐만 계세요. 내가 아니 아니야. 찾아드릴게요. 얘 박서방은 어디 갔니? 응? 저녁 안 먹고 들어올 것 같으면 기다렸다 같이 먹자. 박서방 오늘 좀 늦을 거예요, 엄마. 어디 갔는데? 파출부 아줌마 말이 요새 낮에도 돈집에 없다며? 얘 무슨 일 잡았니?
아니에요. 예.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와. 찌개 다 끓여놨으니까 수저만 넣으면 된다. 어서. 그럼 금방 나올게요. 그래. 어서 옷 갈아입어. 엄마 오늘 주무시고 가세요. 아줌마한테 당부해 놓았으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전자레인지에 데피기만 해서 단숨에 쭉 들이켜. 알았어요. 약발은 정성이 반이라는데 너 이렇게만 집에 있어도 한 며칠 내가 있으면서 데려 먹였으면 싶다만. 됐어요 엄마. 엄마 정서 생각해서 안 빠뜨리고 잘 마실게요. 오늘 하루도 못 주무시고 가시면서요 뭐. 그러게나 말이다. 너희 오빠 공부 끝낼 동안 너희 옳게 적적할까봐 소일이나 삼게 시작해보라고 한 게. 꽃집이라는 게 꽤 손이 가는구나. 애들보다도 더 새벽 출근이니.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어요. 그것도 사업인데. 근데 아인 정말 안 갔니? 엄마는 아인 3년 동안 안 가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적 3년이냐.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만하면 기반이 잡혔다면서 나이를 생각해야지. 다 늙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박서방은 뭐래? 별 얘기 없어요. 애 욕심은 남자들이 더 부린다는데. 속으론 그런지도 모르죠 뭐. 워낙 내색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저 제 그림밖에 모르고 세상 일엔 무심한 위인이라 그렇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무슨 사단이 났어도 벌써 났을 거야. 여자가 바깥일 한다고 애까지 미룬 걸 어떻게 두고 봐. 하긴 애초 안 사람한테 애까지 미루고 바깥일 시키는 위인이 못난 거지만. 엄마, 그이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 엎어치나 매치나지? 택시! 그치. 아저씨 가련동이요. 엄마 타세요. 그래. 너 어서 들어가 봐. 조심히 가세요. 약 먹는 거 잊지 마. 네. 놀라지 마. 찬엽 씨.
그대로 누워 있어. 일어나지 마. 얘긴 내일 할게. 언제 왔어? 어디서 오는 거야? 그 얘기도 내일 할게. 미안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 잠 좀 자고 싶어서. 자고 나서 얘기할게 다. 누워 그럼. 그래. 불 꺼? 그래 줄래? 어머, 찬엽 씨 언제 일어났어? 냄새 좋은데? 잘 잤어? 출근 안 해? 응, 지금 하려고. 세수하고 밥 돼서 밥만 꺼내 먹으면 돼. 찌개는 금방 끓여놨으니까. 나 준비하고 나올게. 안 씻어? 얘기할 게 있어. 잠깐 듣고 출근해. 잠깐이면 돼. 괜찮아, 찬엽 씨. 나 퇴근해 와서 들을게. 사실 난 찬엽 씨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와준 것만으로 됐어. 그것만도 어딘데. 나 지금 그냥 출근할게. 오늘 집에 있을 거지? 나 퇴근 되도록 빨리 해서 올게. 찌개 식겠다. 찌개 식으면 꼭 데펴서 먹어야 돼. 아줌마도 10시쯤에 오실 거야. 그럼 나 다녀올게. 희수야. 어? 나 진부로 내려가. 그게 무슨 소리야, 찬엽 씨? 거기 학교에서 미술 과목 담당하기로 했어. 찬엽 씨. 중학교야. 우선은 임시직이지만 얼마 있으면 정식 발령도 받을 수 있고. 찬엽 씨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진부라면 강원도 산골이잖아. 그래. 그 얘기 너한테 처음이지만 그 학교 교무직으로 있는 선배한테서
한번 내려와 보지 않겠냐는 제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어. 그래서 지금 거기로 내려가겠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는 거야? 중학교 미술 선생님하라고 강원도 지금까지 내려가겠다고? 그 얘기야 지금? 그래. 찬엽 씨. 우선은 그렇게만 알고 출근해. 나머지 얘기는 이따 저녁 때 계속하기로 해. 그 일 때문에 그래 찬엽 씨? 내가 이낙시 시켜서 찬엽 씨 그림 사게 한 거 그게 그렇게도 아니, 그 일은 내가 오히려 너한테 고마워해야 할 부분이야. 날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건 솔직히 내 자격지심 때문이었고. 그래, 그 일이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될 수는 있었어. 그 점은 내가 인정을 하지. 그럼 찬엽 씨 이 얘기 없었던 걸로 해. 찬엽 씨만 원한다면은 그런 자리 서울에도 많아. 여기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왜 하필 그 시골까지 내려가겠다는 거야? 자리 문제가 아니야. 난 서울을 떠나고 싶어.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분으로 작업을 시작하고 싶어. 지금까지 내 모든 허물을 벗듯 새로운 기분으로. 그러려면 나한텐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공기가 필요해. 그리고 희수 너도. 미안해. 이런 얘기 너한테 너무 갑작스럽고 황당할 거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네가 이해해줬으면 해. 나 출근할게. 지금으로선 할 얘기가 없어. 못하겠어. 머릿속이 멍해서. 지금 찬엽 씨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오질 않아. 찬엽 씨 말대로 얘기 회사 다녀와서 계속해. 나 내일 아침 차에 내려가야 돼. 모레부터 수업에 들어가기로 했어. 소장님 아직 출근 전이신데요. 어디시라고 전해드릴까요? 안녕. 지금 들어오시는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 전화? 네. 여보세요? 어디? 어디? 아니 여기? 아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왜? 무슨 일 있어? 찬엽 씨 돌아왔어. 그래? 언제? 어젯밤에. 아니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찬엽이 들어왔으면 환하게 밝아야지. 이낙시. 내가 어떡해. 왜? 무슨 일 있어? 왜 찬엽한테 나쁜 일 생겼어? 혼자 떠나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나한테 그냥 통과야. 그래 결심 확고한 것 같아. 내일 아침차로 떠나겠대. 모레부터 수업에 들어간대. 역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그래. 찬엽이 지금 입장으로선 그럴 수 있어. 계속 슬럼프 상태니까 그런 시도로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또 그런 시도가 찬엽이가 슬럼프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 나도 그 사람이
새로운 모습으로 작품 앞에 서고 싶다는 얘기는 이해가 돼. 그 심정 공감은 가 충분히.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기가 필요하고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까지도 필요하대.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 그 사람 곁에 내가 있는 건 당연해. 우리 평생을 함께 하기란 부부니까. 그렇지만 내 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일은. 우선은 너한테 더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는 거야. 그럼 해답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고. 맞니? 저 아줌마 와가지고 한약 데려놓고 왔어. 아 참, 그리고 저 장모님한테 전화 왔었고. 정말로 내일 아침에 떠나는 거야? 나 먼저 내려가 있을게. 넌 남아서 여기 일 정리하고 천천히 내려와. 서둘지 않아도 돼. 만약에 난 여기에 남겠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만약에 아니고 난 여기 남고 싶어. 찬엽 씨한테 그림이 있듯이 나한테도 내 일이 있어. 찬엽 씨가 찬엽 씨 그림을 위해서 새로운 장소가 필요하다면은 나한테도 내 일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는 바로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란 도시야. 찬엽 씨도 알다시피 내 일은 대중을 상대로 해. 찬엽 씨처럼 자기 혼자 만족하고 자기 주관에 따라서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는 그런 순수 미술과는 달라.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같이 부대끼면서 그렇게 해내야 되는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야.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여기 남겠다는 거니? 찬엽 씨가 그림을 위해서 새로운 장소를 떠나겠다는 생각하고 같아. 나도 내 일을 위해서는 여기서. 됐어! 알아들었어. 그럼 나 혼자 떠나면 되겠구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찬엽 씨가 생각을 좀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난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버려야 된다면 버릴 각오도 있어. 그 얘긴 우리가 헤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야? 내가 원하는 건 너하고 함께 떠나는 거야. 나한테 네가 필요해. 하지만 네가 거절하는데 내가 강요할 입장은 못해. 네 말대로 이건 날 위한 일이니까.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 저녁 먹어야지. 이건 아니야, 찬엽 씨.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왜 이래야 돼? 찬엽 씨가 생각을 좀 바꿔.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우리 같이 찾아봐. 서울이 굳이 싫다면은 서울 군대 다른 데 어디더라도. 내일 아침에 못 보고 떠날지도 몰라.
일어나서 없으면 떠났는 줄 알아. 첫차니까 새벽에 나가야 돼. 찬엽 씨, 난 지금 헐몸이 아니야. 내 몸속엔 우리 둘의 아이가 자라고 있어. 찬엽 씨! 부부는 얼마나 지독하게 남남입니까? 이 드라마 보시면서 가슴이 섬뜩한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헤어짐은 저거보다 더 심하게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겠죠. 사실은 이런 정도의 문제를 우리는 조금씩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래서 남녀가 한데 모여 사는 문제를 토론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 교수님 드라마 보신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글쎄 이거는 요새 이제 그 여성들이 점점 그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직업 여성들이 점차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도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 문제이면서도 그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심각한 그 문제이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한마을 선생님은 드라마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보고서 많이 답답해요. 요새 젊은 아이들이요 저렇게밖에 안 되나 싶고 그 여자도 나쁘고 남자도 나쁘고 문제점이 많아요. 이따 야단 좀 쳤습니다. 이 교수님 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전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고 또 그런 전제 속에서 이게 발생되는 문제는
이 드라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국한된 문제라고 해서 우리에게 시사를 많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효산 레저타운의 사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엄마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여쭤보기로 하죠. 결혼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부인께서 결혼 전에 직장 생활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집에 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네. 그럼 그 직장에서 아마 결혼한 여성들은 근무를 못하게 하는 직장이었던 모양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께서 저도 원했고 그리고 집사람도 원했습니다. 남자분께 여쭤보죠. 드라마에 나오는 그 화가 있잖아요. 예. 또 아주 좀 내성적인 화가고 예. 반대로 부인은 활달하고 예. 이런 그 한 카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글쎄요, 그 지나치게 그 남자분이 이상에 추구하다 보니까요, 이 경제 기반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 여자분이 그 모든 경제 기반을 뒷받침해줘서 그 가정이 일어났는데요. 그 남편의 그 슬럼프에서 건져낼 적에 그 방법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좀 직접적인 자극을 줘가지고 또는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요. 약간의 우회적인 방법이 했지만 그게 잘못된 그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남편이 그 결과를 알아봤기 때문에 지나치게 또 슬럼프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혼 시절에 직장 생활 하셨어요? 네, 저 했었어요. 몇 년간이나 하셨어요? 한 3, 4년? 그때 결혼하시고 그만두셨어요? 네, 그만뒀어요. 이렇게 여쭤봐서는 안 되겠지만 본인의 뜻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바깥분의 뜻이 더 많아서 퇴직하셨습니까? 아빠가 좀 보수적인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었는데 건강도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좀 쉬고 싶다고 생각해서 잠시 그만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딴 것보다 건강이 나쁘셔서 바깥분이 그 너무 사랑하시는 나머지 쉬게 하셨군요. 글쎄요, 그런 것은 복합적인 것. 결혼하셨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결혼할 적에 부인이 그 더 똑똑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런 부인하고 결혼하시면은 상당히 행복하시겠죠? 어떻습니까? 글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행복할 수도 있겠죠. 드라마 속의 저 남편은 크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글쎄, 자기 그 뭐라 그럴까요? 예술에 대한 집념 때문에 자기 가정과 아내와 그 주변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인정을 못 받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불만족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자신 또한 그 불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댁에서 바깥분이 그러지 않아도 좋을 일에 고집을 많이 부리신다거나 억지를 부리신다거나 또 자존심 때문에 물러서질 않으신다거나 이런 일이 덜어 있습니까? 저희 남편이요? 네. 덜어 있었어요. 신혼 때.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 남편이라고 물어보셨는데 본인께서도 그러셨죠? 네,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그게 더 심합니까? 제가 더 심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다 받아주는 것 같더니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결국은 제가 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드라마 속의 그 부인 말입니다. 젊은 부인이 사회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근데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열심인데 아내로서도 열심히라고 보셨습니까? 아내로서 자기 가정 일은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남편하고의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부부 관계의 그런 문제는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같은 일을 하시는 맞벌이 한 쌍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일 하시고 계세요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자영? 그 고추 참기름 방아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 관계 일을 하시고 계시군요. 부인하고 같이 일하시면서 불편하신 건 없으십니까?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형편이죠. 그러니까 뭐 불편 종업은 사실 둘 형편 안 되니까 불편을 떠나가 애들 교육시키고 뭐 살려면 둘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방법 그 제일 현명한 거다 생각합니다. 지금 박하 선생님 말씀은 부인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제 그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같이 일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3년 됐어요. 3년요. 같이 일을 안 하실 때보다 의견 충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의견 충돌이 굉장히 많아요. 직장 생활할 때는 한 번도 다툰 일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같이 있으니까 가끔 있던데
네, 이게 이런 거겠죠. 같이 있으니까 자연히 눈에 안 띄던 단점도 네. 눈에 띄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또는 그 서로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상대방에다 대고 풀려고 그러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부인께서 안 계시다면 남편이 일을 훨씬 더 잘하리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별로 도움을 못 줘요, 집에서는요. 가끔 외출도 하고, 근데 아빠가 많이 참고 이해하고 많이 도와주세요. 두 분이 서로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어느 분이 도와주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런 경우가 잘 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두 분이 열심히 오셔서 크게 번창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께 여쭤보죠. 결혼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결혼하시면은 맞벌이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맞벌이도 현실적으로 현명한 방법이고 또 삶의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자라면은 일단은 여자의 역할과 위치가 있는 거고 일단은 남자가 바깥에 나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 직업 전선에서 뛸 때 이 가정이라는 곳이 일단 들어와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 남자의 어떤 내조의 역할만 수행을 하면 되지 않는가. 그게 흔히들 봉건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합니다만은 일단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실정을 볼 때는 그게 현명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말이죠. 부인께서 집안 살림에 너무 몰두하거나 또는 자기 얼굴에 화장하는데 몰두해서 남편을 그 쳐다보지도 않고 이럴 때 고독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즐겁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시다면 드라마 속의 그 희수라는 여성이 자기 일에 몰두한다면은 그 남편으로서 즐거움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몰두하는 건 좋은데 가정을 철저히 예면하고 그 남편을 남편으로 본 게 아니고 대화 상대자로 보지도 않고 그 굉장히 무능한 존재로 인식을 해갖고 그 보이지 않게 그 이렇게 남편을 굉장히 소외시켰다고 봅니다. 부인께서 직장 생활 하셨습니까? 네, 전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 직장 결혼을 계기로 결혼해서도 좀 다녔습니다. 근데 그 직장이 정리를 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와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그 컴퓨터 학원에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회생활 하시게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앞으로 결혼하실 작정이죠? 물론이죠. 네. 그 맞벌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벌이 좋습니다. 좋으세요? 네. 부인이 돈을 많이 벌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아지고 한다면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글쎄 그 질문 이전에 그 지위와 금전적인 관계라면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고 그 이전에 그 남편과 아내가 전문직을 종사한다는 그 자체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함께 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편께서 고집이 세십니까? 네, 고집이 세요. 근데 바깥분은 또 부인 보고 고집 세다 그러시죠? 네, 같은 이씨거든요. 고집 세냐. 서로 이제 고집 세다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누구로 튀리고 이러고 사는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화가 부인이 본인이시다 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임신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남편도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자신감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네. 친구한테나 아내한테나.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미술 거기에 또 이제 자신감이 지금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잠깐 휴직기를 내고 남편을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드라마 속에 희수라는 여성이 갖고 있는 직업이나 직책은 여성으로서 갖기는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다면 가정도 가정이지만 그 직업도 놓치기는 어려운 직업 아닙니까? 네. 그러면 희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희수는 그대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남편 쪽에서 다른 방법을 택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 남편의 그림을 이제 남편의 친구로 하여금 사게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그 일을 악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점은? 근데 그
그 희수 씨의 그 마음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을 어떻게 좀 도와줄까 해서 시작은 참 남편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참 아름다운데 그 방법에 있어서 남편을 좀 더 섭섭하게 열등감을 더 갖게 만든 결과가 된 것 같아요. 한 선생님 근데 이제 이 희수라는 부인이 아주 활달하고 사회 활동도 잘하고 있는 부인이 진짜로 그 화가인 남편, 특히 슬럼프에 빠져 있는 남편 또는 남편의 미술을 이해했다고 보십니까? 이 희수가 무슨 사회 활동을 했어요? 직장에 가서 돈 벌이 했지. 그리고 제 보기는요, 이 두 부부가 다 문제가 있지만 그 부인 희수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해필 남편의 친구한테 그걸 사게 하며 그건 이상한 거거든요. 아주 모르는 사람이 산 거하고 자기 친구가 산 거하고는 그 사람이 느끼는 그 모욕감이 다르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희수라는 여성은 승진도 하고 월급도 배가 올라가고 그렇죠. 지금 이렇습니다. 네. 근데 남편이 갑자기 떠난다고 저러는데 네. 부인 보고 따라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때면 이 부인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도 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남자가 이제 찬엽이가 말하기를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좀 여유를 두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미를 주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여자가 지금 그 아까 저기서 그 하는 그 엄마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희수가 포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당분간 그 남편이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하고 또 그림 창작 생활에 좀 몰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또 지금 임신을 했으니까 그 출산할 때까지 또 자기 건강 관리도 하고 해서 좀 당분간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이지 포기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남편이 저쪽 지금 그 강원도 어디로 간다고 해서 부인이 쫓아가야 됩니까? 저는요, 이게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왕 하라고 하는데요. 이 내외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이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니까 좀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그리고 이게 뭐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요. 한국에 뭐 몇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되고 또 그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시골에 중학교 선생님을 간다든가 하다못해 시골에 국민학교 선생님도 좋아요. 가겠다고 그러면 당신 생각 참 잘했어. 이래야 되거든요, 부인이. 그렇게 이제 생활력을 자기가 가지려고 오래간만에 하는 거니까 거기 공기도 좋고 거기 가면 그야말로 이 모든 게 좋을 테 환경도 좋을 테니까 거기서도 예술을 하라고. 근데 남편은 지금 정리하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당장은 아니라도 좋지만. 괜히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혼자 살겠어요, 저 남자가. 보면 알까지 저 남자가 어떻게 혼자 살겠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마땅치 않은 게요. 네. 그야말로 이 남편은 아무 돈벌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지가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지가 밥이나 좀 해먹고 하지. 꼭 파칠부 아줌마가 뭘 끓여다 주고 갖다 줘야 하나요? 그리고 그게 이상하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고 계신데 좀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제 친구 얘기인데요. 두 내외가 다 그냥 굉장히 많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많아서요. 숫자 하나가 그만두는 게 나서 남편이 그만뒀는데 직장을요. 그리고 남편 집에서 뭐냐면 저술 생활하고 그야말로 하우스키핑 하는 거예요. 뭐 청소도 하고 뭐 다 부인 없을 때 요리도 다 해놓고 그게 뭐가 어때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남자는 죽는지 한단 말이에요. 그 관념부터 버려야죠. 그래서 왜 그러면 남편이 그만두냐니까 남편의 월급이 부인보다 적대요. 그러니까 많은 쪽이 나가 벌고 적은 사람은 그만두고 집에서 뭐 어때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 말 들어도 남자는 꼭 나가 벌어야 하고 하는 그런 관점 같으세요. 그 부부간의 관계가 꼭 돈벌이 수익까지만 따져집니까? 또 그 남자 보고 우리가 물어볼 때 당신 집에서 요리나 하고 하우스키핑하는 게 행복하냐고 누가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 아니 그게 아니라 경우가 되면 자기가 해야죠. 왜 남자라고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냐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 꼼짝도 안 하는 남자 때문에 이제 남자 망신 지체 부자에도 아니고 왜 못해요? 일어나서 하지. 자,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더군다나 그 못 써요. 관념 바뀌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부인의 입장 중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자기 일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그렇죠. 그렇는데 임신은 사실은 밝히지 않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그 남편한테 밝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상당히 그 갈등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뒤 배경은 잘 모르지만은 제 짐작에 그 인학 씨랑 그 찬엽 씨랑 셋이서 다 대학교 때 같은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 아니었었던가. 그런데 이제 선택하기를 찬엽을 택했는데 지금 와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후회도 하고 갈등도 하고 내가 정말 계속해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밝히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네. 그 남편은 지금 벽지로 가는 게
자기의 그 재기를 예술적인 재기를 위해서 가는 거냐 아니면 인학이라는 남자로부터 부인을 띄어내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은 이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서로 그 부부간에 결혼을 하고 이러면은 그 기본적인 어떤 신뢰라고 하는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신뢰가 만약에 그런 데 대한 확신을 못 가지고 좀 그 미리 조치를 한다고 하는 뭐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의심이 그런 어떤 부인이 갖고 있는 일의 세계, 일의 즐거움을 벗어나게 해서 고통을 받게 한다면 아마 거기 가서도 결혼과정으로 행복한 결혼생활 안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판단을 한다면은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신뢰가 또 그 사람에 대한 이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건 충분히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조금 그런 어떤 언짢은 기색을 좀 한다든가 이래서 조금 이렇게 충고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해서 생활을 좀 다시 다른 각도로 바꾸는 이런 입장을 해야 되고 저는 아까 말씀 이해하고 다릅니다만 그 임신한 것을 왜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냐 그러는데 저는 그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여자로서는 굉장히 기쁨이고 또 일종의 축복이고 그런 건데 남편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얘기할 계제가 못 됐지 않느냐 다른 의미가 나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부인 보고 당신이 곁에 있어서 내가 마음이 놓인다. 네. 나는 당신이 그 네. 옆에 있길 바란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부인이 묻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모든 걸 다 버린다는 속에는 나까지 포함되느냐. 네. 그러니까 네가 내 옆에 있길 그게 아니라고 바란다고 그러죠. 그랬어요. 네. 그런데도 이건 떠나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이 한국서요. 그 한국의 문화라는 게 여태까지 그 가족 안에서는 남편 중심적인 것이 우리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은연중에 상당히 그 자기 혼자 결정을 하고 저 혼자 행동을 하는 이런 그 부부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부인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되건 말건. 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 가정 생활도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슨 특별히 무슨 아기가 있어서보다는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행동 유형이 여태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해온 것 그대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보지 다른 의도는. 실례지만 송 교수님 그 맞벌이 하는 여성들 대부분 이런 경우에 부딪힙니까? 송 교수님 입장을. 저도 여러 번 겪었죠. 아. 네, 저도 겪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의 맞벌이 하는 여성은 이런 상황에 이 부딪힐 비슷한 수 거는 있다. 저는 다 부딪힐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내외라는 건요 한 가정을 이제 건설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이 남편이 자기 시골 갈 테니까 따라오라고 다 그만두고 이건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안 좋은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후퇴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좋지 않은 절대로 이 남편 하는 짓이 옳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남편 하는 것이 옳지는 않지만은 일단 결혼을 했으면은 결혼이라는 걸 상당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했고 아까 남편이 그 자기가 그 결혼한 이유를 은연중에 얘기를 하거든요. 난 당신이 있어서 당신한테 의지하고 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일단 결혼을 했으면은 이것을 키워나가려고 하면은 물론 당분간 여자가 직업을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좀 안정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부간의 사랑과 그 가정을 지켜나가고 또 가정을 든든하게 하고 나서 그 아기를 낳아서 길러 나가는 가정을 일으키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다 그만두고 시골 가란 말이에요? 당분간은 가서 그 남편이 안정되도록 돕고 그다음에 남편에게 마음이 안정이 되면 또 여유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좋습니다. 여자가 직장 생활을 이 교수님 하도록. 입장은 어떠세요? 역시 따라가는 게 된다. 저는 그 여자가 가서는 안 된다고 봐고요. 오히려 가지 않는 것이 남자를 돕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오히려 창조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때로는 그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분석학자가 말하듯이 어떤 무의식 중의 갈등 또는 의식적인 갈등 속에서 창의력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뭐 그걸 전적으로 좀 믿는 건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남편이 부인하고 떨어져서 혼자 살면서 어떤 고민도 겪고 갈등도 겪는 것이 오히려 그 남자를 자립하게 하는 더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되고 또 심지어 좀 이 교훈적인 얘기 됩니다만은 남편이 결혼할 때 직업을 가진 전문인이나 또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태도가 우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핵가족 제도가 돼 있으면서 핵가족 제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양식, 철학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핵가족 제도라는 형식을 우리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대가족 네. 제도의 가치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같이 일하는 그런 그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거거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제도가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우리 사고도 바뀌어야 됩니다. 남편도 사고가 바뀌어서 여자로서 일하는 세계의 즐거움 갖도록 해야 되고 그런 그 일하는 서로의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것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더 충만하게 충혈하게 되는 것이 그 가정생활인데 그것이 서로 우리 가치관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이 사회적인 현상은 변해가고 여기서 오는 갈등이 오늘 이 드라마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주 대찬성이네. 잘 지적하셨어요. 지금 성 교수님은 남편을 따라가는 게 좋다고 그러시고 이 교수님은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남편은 지금 자기가 모든 걸 탈출한다고 가긴 가지만 이 남자가 거기 갔다가 혼자서 살다가 예술을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실은 저 예술이 망쳐질 것 같지는 않습니까? 혼자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예술가는 사실 혼자 있는 게 낫죠. 가서요 모든 거 잊어버리고 몰두하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람의 예술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 남자가 가려는 거는 괜히 기분 나쁘니까 한번 그냥 해코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자기 마누라가 지 마음대로 안 듣고 자기 친구한테 이상하게 하는 짓도 하고 이러니까 그냥 배기 싫다 그냥 다 막 그냥 다 깨트려 버리자. 그러니까 따라와라고 이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안 되는 거죠. 가정을 건설적으로 해야죠. 선생님이 부부간의 그 호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희수 씨, 찬엽 씨하고 부르는데 저렇게 처녀 때 총각새처럼 부르는 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아직도 정신적인 미혼 남녀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아니 왜냐면 호칭 속에는 소유의 개념은 안 들어있더라도 소속의 개념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보 당신 하죠. 제 듣기엔 좋아요. 이름 부르는 게. 왜 씨는 왜 불러요? 진짜 희수야 그러지 진짜. 안 선생님 그려보셨어요? 아니 우리는 옛날 사람이라 그렇게 않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칭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러다가 이제 아기가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화하니까 신혼에는 뭐 젊은이들도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저 사람들이 여보 당신을 부르게 되면서 보다 성숙해져 가지고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호칭을 그렇게 부르는 게 안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희순이 찬엽이 부르는 게 왜냐하면 그 친구 남자 친구 있잖아요. 그 남자 친구하고 부를 때도 그렇게 그냥 호칭을 그냥 부르고 또 심지어 아까 잠시 저는 들으면서 이상하다 느꼈는데 우리 남녀간에 자기란 말을 이래 보통의 관계는 잘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거나 결혼을 약속했거나 아니면 결혼한 사람에게 자기 이러는데 아까 그 남자친구한테 이 희수라는 여자가 자기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존댓말을 쓰는 게 오히려 좋다고 저는 봅니다. 젊은 내외가요? 예. 아이고 정말 웃기네. 우스워요. 웃을까요? 부자연스럽죠. 네, 알겠습니다. 저 말이죠. 아까 말씀 중에 우리나라의 경우 맞벌이를 할 경우 여성들은 대개 한 번씩 결혼 상황에 부딪힌다고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그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고 한 분들이 결혼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할 적에 가정과 직장 생활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어요? 경험자 입장에서. 저 개인 얘기를 해서 좀 하지만 저는 제 원칙이 일단 결혼을 했으면은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남편과 부인의 그 한 의무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짧지만은 않으니까 너무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기에 있을 때 남편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부인이 또 뭐 할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 있을 때 남편을 한번 도와주고 그러고 나서 조금 안정이 된 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 또 자기의 어떤 자아 성취를 위해서 그 직업을 한다든가 전문직을 살려나갈 수 있는 또 그것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무 눈앞에 것만 보고 판단을 하면 어렵겠지만 좀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한다면은 가도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그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 결혼한 여성의 경우 가정하고 직장 어느 쪽에 그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양자 태결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여자도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일하는 세계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나는 일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 봅니다. 특히 저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자 선생님들 계시고 여자 있는데 여자들은 가정이기 때문에 일찍 가야 되고 애 때문에 하루 안 나와도 되고 그런 양이 되는 것은 가정 우선을 하는 건데 나는 그렇다면 직장을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똑같이 남자들하고 똑같이 직업 생활을 같이 비중을 두고 그렇다고 가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일의 세계에 대한 그게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자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일의 세계를 통해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실이고 보면은 난 일의 세계를 굉장히 중시해야 되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 이제 그 우리가 결론을 내립시다. 네. 사회생활을 많이 한 그 네. 결혼 이후에 많이 한 네. 선배 입장에서 네. 드라마 속의 이 희수한테 충고 한 말씀 해주세요. 뭐 따끔한 얘기를 들어야 될 여자 같은데. 그 지금 남편 저희 한국이거든요. 뭐 우리가 뭐 미국이라든가 서양 문화를 많이 알죠. 예를 많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째 사는 것이 한국이기 때문에 남편의 어떤 권위라든가 자존심을 전 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가족에 남자와 여자가 대등하게 둘이 똑같이 맞서서는 그 가정의 어떤 조화를 이루기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 있을 때는 남자가 위기일 때는 여자가 좀 남편의 입장을 좀 살려서 권위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혼을 하려면 모르지만은 이 가정을 잘 키워나가려면, 그리고 또 보니까 희수도 상당히 그 좋은 방법을 모색하려고 노력하는 네. 태도이기 때문에 좀 한 발짝 좀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금 부인 몸속에 자기들의 사랑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 것도 모르고 참 어떻게 보면 보헤미안이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라고 뭐 짊어지고 떠나려는 이 남편, 어떻게 보면 좀 철딱서니 같기도 한 이 남편에게 한 말씀 하시죠. 저는 그 남편이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열등감을 갖고 있거나 실패감을 갖고 있거나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게 더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시골로 가겠다라고 해서 자기 혼자 살고 결혼하지 않고 있다면은 뭐 시골에 살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게 자기 혼자 결정해도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같이 사는, 같이 결정해야 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사람이 대뜸 생활 근거지를 버리고 시골을 간다고 하는 것을 혼자서 결정 후닥닥 나가서 하고 와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 자체에 저는 불만스럽습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공동생활하는 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부인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정말 설득을 하거나 설득을 당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다면은 저는 남편이 가자 할 때 설득이 되리라고 저는 보는데 네. 갑자기 그런 형태로 남자의 권위라고 하는 일방적인 형태로서 따라와라 하는 것에 저는 불만입니다. 그 남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한성님께서는 남편도 아내도 문제가 많다, 말도 하기 싫다고 그러셨는데 이 두 사람한테 다 좋은 말씀 좀 아니 해주세요. 그 희수가 좀 서투르게 했고요. 그 남편한테 그 콤플렉스를 갖지 않게 해야 하거든요. 더군다나 미술하는 사람이니까 이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좀 잘못했고, 이 남편은 뭐 지금부터 잘못했어요. 그리고 왜 좀 선생님 말씀대로 왜 혼자 결정하고 그냥 그것도 내일 아침에 간대요. 또 지 멋대로예요. 그런 거 가정을 파괴하겠다 얘기고, 또 제가 불만은 남편의 권위라는 게 뭡니까? 그럼 어떻게 보더라도 이 남편이 지금 잘못한 건데요. 그 잘못한 사람이 그냥 우기기만 하면 권위가 있나요? 그것도 좀 생각할 문제죠. 특히 남편들이 오늘 그 여러 가지로 꾸중도 듣고 그런 입장입니다. 결혼의 수학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인간관계의 수학이요. 능력을 5가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습니다. 몇 개가 되겠습니까? 더하기를 하니까 10이 되겠죠. 근데 그 인간관계가 아주 좋아지기만 한다면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간관계는 더하기의 관계로서 좋다고 그러지만 결혼의 인간관계는 곱하기가 되면 제곱 아닙니까? 5, 25. 우리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곱의 관계로 가서 그렇게 맺어지고 그렇게 완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도 남편과 아내는 제곱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내주에 다시 뵙겠습니다.